오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자장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전 예고 없이 혼자 신당역을 찾아서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범죄는 예외로 하겠다. 이게 법무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정하는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생명권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든 안 하든 결국에는 스토커를 감시하는 체제를 운영해야 그래야 피해자의 생명권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시를 피해자를 감시하고 가해자는 감시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게중심을 피해자 보호로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무게중심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 앞서 저 사람이 죄송하다라고 했던 표현이 있었어요. 피의자 신문 때.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 거짓말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보이고요. 죄송하다, 다 죄송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도주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죽이는 데까지만, 생명권을 박탈하는 데까지만 목표로 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결국은 목표 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얘기는 그 모든 상황, 나까지, 내가 이렇게 처분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연출된 데 대한 죄송함이지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지금 아주 잔혹하게 계획살인을 해놓고서는 누구한테 지금 죄송하다는 건가요? 자기 자신한테 죄송하다는 거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군요. 일단 오늘 저녁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 여부도 이제 알려질 거고요. 가해자 전모 씨.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이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관련해서 서울시 의원이 한 말이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실 이 주제 준비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 이상훈 민주당 서울시 의원의 저 발언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첫 번째 문장이요. 뭐라 그랬나요? PD님 첫 번째 문장을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는.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했다. 승 의원님 저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이상훈 위원한테는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고 여기서 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부끄러워서 멘트하기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2022년 대한민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한편으로 굉장히 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도 글쎄요. 스토킹 살인 사건을 향해서 현직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좋아하는데 안 받으니까 폭력이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가해자를 대변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해자 입장의 변명을 이렇게 멀쩡하신 의원님께서 저렇게 입으로 그 어떠한 어떤 뭐 창피함도 없이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주니까 죽인 거예요. 그럼 죽인 거는 당연한 건가요? 반문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제가 대응하기에 적절한 언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일부 시의원의 돌출 발언이라고 하기엔 워낙 지금 사건의 중대성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직접 나서서 스토킹 범죄는 특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법적 미비점까지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방송 중에 개인 감정을 별로 드러내는 편은 아닌데 좀 놀라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 교수님. 네. 피해자, 유족 측, 뭐 2차 가해 얘기도 있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서울교통공사 측의 이런 해명 혹은 앞으로 유족 측이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도 좀 궁금하고 사회적 보완 얘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아직 장례 날짜도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대체가 이 위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뭐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꼭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말 1년 동안 계속 살려달라고 신고한 거예요. 국가에다가 이 여성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국가를 믿었기 때문에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또 하고 마지막 순간에 비상벨을 울렸다는 건 국가를 믿고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피해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어도 되는 것인지 온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딸이, 내 아내가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사법기관은 계속 외면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 외면하는 사법기관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건가요? 국회는 제대로 법을 좀 이번에 개정을 해주셔서 피해자의 생명권부터 보호하는 사법제도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관련해서 추가 정황들과 여러 논란거리들까지 살펴봤습니다.